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 볼 이 한자 사료는요,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료는 한글로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 이제 한자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없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써이자고요. 자, 써이자로서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전 전자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어떤 상이거나 아니면 장으로 도금이 되는데, 뭐 상태를 나타낼 때는 상으로 보시면 되지만, 요거는 이제 전체 문맥상 이미 제목에서도 좀 보여드렸지만, 고려 첩장이라고 하는 고려에서 일본 가마쿠라 막부 정부로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지 않을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당연히 어떤 상태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편지, 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영이라고 한 한자는 역시 어려운 게 없고, 다만 이제 연호라는 것만 역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가마쿠로 막부 시기에 사용되었었던 연호로서 1264년에서 1274년까지 사용되었었던 연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자가 이게 떨칠 양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몽고인데요. 역시 이거는 뭐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나라 이름이니까 그대로 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요즘은 이제 이 몽고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실제로 이 몽골족을 비하시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석에서는 몽골이라고 도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몽골의 덕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양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떨친다라고 제가 금방 얘기를 했지만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몽골의 덕을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이거를 유튜브에서 한자를 하면서요. 어떤 느낌이 많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에 대한 뜻을 하나하나 역시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맥상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지를 가늠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를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 문맥 그리고 상황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찬양하다.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건너온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제도에서 도자도 되겠지만 지금 건너온 편지. 그래서 지금 보내진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한다면 이전의 편지는 문형 5년이고 지금 보내온 편지는 문형 8년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3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편지는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위자가 가죽 위자고, 이거 참 독특한 한자죠. 한문만 보면 좀 잊혀지지 않는데, 털모자를 세 개를 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털이라는 의미는 있는데, 도금은 취입니다. 취. 그래서 뭐 도금을 꼭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닌데, 사실 이거는 한문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글자라서요. 그래서 가죽과 털,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몽골 애들이 워낙에 유목민족으로서 실제로 가죽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네, 내지는 우리가 몽골을 약간은 역시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자라고 하는 것은 네, 몽골족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멀 원자에 생각할 려자입니다. 그러면 려원 이게 려원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자, 원이고 생각할 려 제가 이제 생각할 려라고 해놓고 거꾸로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려. 자, 그렇다면 멀리 생각하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원, 려를 뭐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거꾸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위치자들은 멀리 생각하는 게 없다. 굉장히
네, 근시안적이다라고 지금 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운하면서 여하라고 끝에 나와 있는데 이 여하라는 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좀 쓰죠. 여하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여하간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쓰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간자가 없고요. 그래서 어찌된 거냐라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지우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의 편지는 언제 보낸 건가요? 문영 5년. 그때 보낸 편지는 몽골의 덕을 찬양했는데 지금 보내온 편지는 문영 8년이고요. 3년 차입니다. 위치자라고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좋습니다. 위치자들은 네, 멀리 보는 생각을 못하고 라고 운운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고려에서 일본 가마쿠라 막부로 보낸 편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문영 8년에 보낸 것이 1271년에 보낸 것이고요. 문영 5년에 보낸 것이 1268년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68년에 보낸 문영 5년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정부가 보낸 것이고요. 이 문영 8년에 보낸 편지는 고려 정부라기보다는 고려 정부에 저항을 하고 몽골에 저항을 했었던 삼별초가 새롭게 꾸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268년에도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몽골을 찬양을 하더니 지금은 왜 위치자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건가요? 게다가 그들은 멀리 내다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입장에서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가요? 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다음 한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본다면요. 문영 5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장서라고 한꺼번에 읽어버리면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네, 문영 5년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문영 5년의 편지는 기록했다 무엇을 연호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내어진 상이라고 해서 장이라고 해서 장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보내진 장 그거는 불서 쓰지 않았다 무엇을요 연호를 그리고 그것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이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러한 일 이렇게 표현하는 할 때 제일 끝에 사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간단하게 다시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0이 아니죠. 네, 1268년에 보낸 문영 5년의 편지에서는 연호를 썼다. 자, 여기에서 연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앞뒤 상황상 원나라의 연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는 원나라의 연호를 쓰더니 지금 보낸 편지에는 연호를 불서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일.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상황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문영 5년에 보낸 편지에서는 몽골의 덕을 칭송했고 그리고 연도를 썼는데 문영 8년에 보낸 편지에서는 위치자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했고 또 그들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 예, 문맥상 역시 여하 어떻게 된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한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써이자이고요. 자, 이제 이전의 편지고 돌아갈 귀자고요. 몽골의 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끊어버리고요. 이전의 편지에서는 몽골의 덕에 기부하더라, 귀의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니 뭐 이거는 짧게 얘기를 하면 몽골의 덕 자체를 뭔가 칭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루었다. 군신의 예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한자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신의 예를 이루었다라고 운운하더니
자, 느낌 오시죠? 문영 5년의 편지는 몽골의 덕에 귀했고 이로 인해서 군신의 예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더니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의 편지, 이거는 문영 8년의 편지죠. 자, 그 다음에 천택, 강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천택은, 자,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줄에 보시면 천도가 있죠.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택과 천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냥 천도했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근 40년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거는 해석 간단하죠. 지금의 편지를 봤더니 강화도로 천도를 한 지 한 40년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한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피발 좌임인데요.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냥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한자로 보게 되면은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자가 입을 피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막 흐트러지는 상태 있죠. 그래서 흐트러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네, 발자를 보면 머리가 흐트러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상투를 틀었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몽골족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몽골족은 유목민족으로서 가죽옷도 입죠, 털옷도 입죠, 그리고 머리도 네, 상투를 틀지 않고 이렇게 풀어헤친 상황에서 다니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헤친 상태로 막 다니는 것은 뭔가 미개한 예, 그런 풍속이라는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네, 좌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옷을 입는 풍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임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옷을 여며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왼쪽에서 옷을 여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임자가 꽃깃이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피발, 그 다음에 좌임. 사실 이제 이 한자 자체는 저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요 사료가 워낙에 유명하고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입는 방향도 좌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랑캐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아니면 몽골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랑캐는 성현이 네, 뒤에 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악하다. 뭔가 해석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라고 해서 싫어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는 성현이 싫어하는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를 한번 보시면 이날 잉인데요. 이것도 해석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우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천택 해가지고 강화도로 천도한 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어디로 천도를 했다? 네, 진도요, 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위에 거 다시 보시면 강화도로 천도한 게 한 40년이 되었다라고 하더니 지금은 다시 어디로 천도를 했다? 진도로 천도한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보배진자에 섬도자니까 이거는 뭐 한자 지나가면 되겠는데 느낌 팍 오시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쭉 지우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장에는 몽골의 덕에 기이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군신의 예를 이루었다고 말을 하더니 자, 느낌이 이전의 편지는 문영 5년 몽골을 계속 칭송한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의 편지 문영 8년의 편지는 강화도로 천도한 지 40년이 되었고 피발좌임하는 것 오랑캐의 풍속을 성현은 네, 싫어하는 바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까고 있고 또 이에 또한 진도로 천도했다고 하는 일 이것이 궁금하다. 어찌 된 건가요? 라고 계속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자료는 문영 5년에 보낸 편지와 문영 8년에 보낸 편지, 1268년에 보낸 편지와 1271년에 보낸 편지, 요 두 개를 일본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지금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가? 우리는 궁금하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라고 궁금해하는 측면에서 계속 뭔가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268년에 보낸 것은 고려 정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렇죠. 개경으로 한도한 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271년에 보낸 편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밑에서 본 것처럼 진도로 천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누구들이 세운 정부다? 그렇죠. 삼별초가 세운 정부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 정부를 예전에 묻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1271년에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진도로 천도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우리 3년 전에 편지 받았는데 뭔가 다르다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 나왔을 때는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느냐 하면 문영 5년에 보낸 편지의 주체와 문영 8년에 보낸 편지의 주체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묻기도 했고 문영 8년에 보낸 편지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실전에서 묻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삼별초 정부가 대몽항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가마쿠라에 연합을 제시했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보여집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 거의 모든 교과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실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 근대사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었잖아요. 내용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는 어디든지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는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왔을 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료가 가진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원래의 개경정부 그리고 삼별초가 만든 정부 그리고 일본의 가마쿠라 그리고 게다가 몽골까지 원나라까지 관여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료는 꼭 한자들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올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